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네, 이혜은입니다. 어제 또 피치발 소식이 있었죠. 온앵커님께서는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예, 요즘 제철 과일이잖아요. 복숭아 정말 좋아하는데 당분간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 미증시도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당잠사 글로벌 파트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빠진 게 좀 오랜만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최근에 증시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스닥을 비롯해서 S&P 500까지 2%대, 1%대 낙폭을 보이게 됐습니다. 지금 신용등급 강등의 혼란 속에서 일제히 하락을 했던 미증시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걸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이유는 2011년에 S&P의 신용등급 조정 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낙폭을 아주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물론 점차적으로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여러 증권사에서도 선방을 했고 그리고 이 신용등급 하향의 여파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지표도 나왔는데 호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고용보고서 발표에 앞서서 어떻게 또 고용보고서가 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원유 재고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원유 재고를 1,700만 배럴 정도 감소가 되는, 급락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987년 이후에 최대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용등급 하향의 여파로 인해서 유가는 좀 내려가는 모습 함께 보여줬습니다. 간밤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면요.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함께 하락이 나왔습니다. AMD는 실적 발표 이후에 AI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시간외에서 상승을 만들더니 정작 정규장에서는 또 7%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퀄컴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규장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시간 외에서 7%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함께 보시면요.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조향장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조금 직접적인 연관 없이 전기차주들 일제히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간밤 미증시 종목별 현황을 살펴보게 돼도요. 전반적으로 일제히 하락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헬스케어 쪽, 소비재 쪽만 일부 상승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증권사에서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아직 꺾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OJ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채권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채 10년물, 국채 2년물 모두 확인을 해보시면 10년물의 경우에는 4.1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점차 안정세 찾아갔습니다. 국채 2년물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고 4.9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10년물보다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함께 보여줬습니다. 신용등급 하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 시장에 미칠 여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피치의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사의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채권만 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채권을 찍어서 운영 자금을 구하려던 미 정부의 구상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부담해야 될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신용등급의 조정이 분명히 미국 정부, 특히 제닛 옐런의 이 재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사실 그 시작은 BOJ의 YCC 완화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졌고 장기물
신용물 금리는 올라가고 매도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오히려 마켓워치에서는 이런 얘기 내놓고 있습니다. 미 국채 시장에 랠리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내놨고요. 팩트셋에서는 2011년에 S&P의 신용등급 조정 당시에는 8월에 10년물 금리가 3%에서 9월 말에는 1.8%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따라서 수요가 올라가고 수익률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이 미친 미국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일단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무디스까지도 신용등급 하향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겠지만 일단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향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메시지에 좀 경고를 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주 차갑게 식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밤 반도체와 전기차는 좀 차갑게 식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퀄컴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EPS는 어느 정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예상을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매출이 예상을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전망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다. 앞서서 특징주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자,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주요 반도체 종목 중에 상승불 켠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 가까이 빠졌고요. 인텔, 마이크론, NXP, 브로드컴, TSMC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던 간밤 미증시 반도체주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일단은 장 마감 후에 피치의 신용등급 조정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함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반도체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콜라가 최근에 전기 트럭 수주 이슈와 함께 상승이 나왔었는데 전기차주도 일제히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미증시였습니다. 니콜라까지도 3.2%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미증시였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꽤나 변동성이 크고 흔들림이 강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전기차주까지 함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경계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은행코님,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복숭아를 당분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유튜브 채팅창에 왜 못 먹어요? 이렇게 질문 주셨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피치 중에서 피치가 신용등급 하향을 결정하면서 물론 그 복숭아가 피치는 아닙니다만 이 피치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브리핑을 듣고 나서는 이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따라오시죠. 예, 보겠습니다.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 그동안 당잠사를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놀라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5월에 이미 모두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5월 26일 당시의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피치가 미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고편을 이미 날린 거죠.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음에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깜빡이를 킨 셈인데요. 배경은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시끄럽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거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돈을 많이 찍어내서 풀었죠. 빚도 많이 낸 상황입니다. 미국 돈 괜찮은 거야? 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단기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말씀을 드렸고 피치를 주의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신용평가사 S&P가 2011년에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처음으로 강등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시장이 한 2주 동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주가가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20% 안팎으로 밀렸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시기열을 늘려서 그 당시에 2021년 당시에 S&P 500에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1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비교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월초 대비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2011년 당시의 등락률인데요. 그 당시에 보시면
선진국 지수의 낙폭보다 신흥국 지수의 타격이 더 컸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흥국이라고 하면 중국, 인도, 대만, 홍콩 등이겠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당시에 다른 신흥국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 지수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17.4% 하락했는데 그 당시에 환율의 변동폭도 우리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 나라의 환율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국가 경쟁력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당시 2.6% 급락했고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 가격은 동일 기간 동안 9%나 급등했습니다. 좀 보시기 쉽도록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코스피와 이 나스닥 지수의 흐름입니다. 파란색이 나스닥 지수 회복할 때 가장 빨랐고요. 코스피가 조금 더 둔화된 흐름으로 회복됐습니다. 이 사태가 있고 나서 수직 낙하한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나름 차분했던 증시, 차분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대비했을 때는 낙폭이 덜 했습니다. 2011년도 8월 강등 첫날 S&P 500 지수 하루 동안 반올림하면 6.7%나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올랐던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종목 약세였고요. 당시에 금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간밤 움직임 보시면 S&P 500 지수 1.38%, 이것과 비교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간밤 모든 종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물론 성장주 위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기술업종이나 자유소비재, 그러니까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꽤 많이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필수 소비하고 헬스케어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많은 월가의 그 IB 쪽에서 그때와 지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다이먼 회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근거는 지금 경기 상황 좋잖아 등등이고요. 경제 전문가들 영향력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대선 앞두고 있어서 코멘트 좀 세게 하는 편이었고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목소리의 비중을 놓고 보면 한 5% 미만이 이쪽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우스 캐피탈에서는 이 회장이 이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들이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쪽으로 재편할 수 있다. 즉, 신흥국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건 이 회장은 원래 아주 오랫동안 신흥국을 사랑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그 밖에 단기 충격이 클 가능성도 있다라는 목소리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리스크가 문제인데 앞서서 이혜은 앵커가 이제 말씀드렸던 일본의 YCC 수정, 이게 엔캐리 쪽이 청산 물량이 계속 나온다면 사실 전체 시장의 압박 요인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YCC 수정됐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본은 거의 마지막까지 금리를 아주 낮은 수준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딱 올린다고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뒀죠. 그러면 금리가 비싸진다. 과거에 여기가 금리가 싸니까 일본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빌려서 빚을 내서 다른 쪽으로 쫙 투자를 했는데 금리 부담이 비싸지면 요거 회수를 해서 다시 갚는 현상, 그게 이제 엔캐리 청산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의 변동성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복숭아가 내린 시장, 그러나 사과가 방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애플이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오늘도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시장 방어 하방 경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1차 고비가 CPI인데 10일 예정입니다.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의도 시각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도 한 98%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평가사들의 특징을 좀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면 S&P, 무디스, 피치. S&P랑 무디스가 한 80% 정도 담당하고 있고요. 피치가 15% 정도
담당합니다. 영향력 측면에서 이 두 곳에 비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편인데 지금 아직까지 피치만 신용등급 강등을 했고 두 곳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스가 만약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하면 그땐 진짜 큰일이라고 하긴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에는 피치가 원래는 유럽계 신평사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에 본사가 있었는데 이후에 허스트가 인수를 한 이후에 미국과 영국에 각각 본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평사는 다른 쪽과 다르게 정치적인 요소를 반영을 상대적으로 덜 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 이유 중에 하나도 정치적인 우려, 구조적인 우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적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그전과 지금 다른 점 4가지 이야기합니다. 이미 겪었잖아. 학습 효과하고 경기 자신감, 경기의 사이클 보면 2011년 당시에는 하강 사이클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돌려 올라가는 경기 구간이다. 확연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 여력과 재정정책 기조가 그때와 분명히 다르고 구조적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아래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 충격이 있기는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 연이은 랠리로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핑계거리를 찾다가 피치가 그 핑계거리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점을 생각해야겠습니다.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이야기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리게임에서 이기려면 심리가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번 확률, 과거 통계상 보면 하루 동안만 보면 반반 확률이지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이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시장은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14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든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우리에게 상당한 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1980년부터 S&P 500 지수의 차트 흐름입니다. 늘 그 단기간은 조정이 있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리고 이 악재가 완전히 끝나고 이후에 보면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차분히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다져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월간 전략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을 랠리 준비를 위한 시장과 업종의 전략, KB증권의 레포트입니다. 주식시장 비중은 지금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국채 금리 전고점 상향 돌파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 비중을 줄여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봤을 때 빨라야 내년 중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은 시장 적극적으로 봐야 하고 변동성이 나올 때 그 변동성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전략업종 반도체와 크게 에너지 꼽고 있고요.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SOE를 꼽고 있습니다. 하반기 관심 테마는 만약에 지금 몰려있었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질 것, 풍력, 원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 기대감으로 로봇도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들에 대한 긍정평가 같이 담고 있고 볼만한 기업들 아래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인도인데요. 지금 인도의 성장력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의 성장 동력, 성장 엔진을 중국으로 주목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공급망 재편의 수혜 가능성 인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는 중국을 추월한 상황이죠. 정부 정책도 방향이 경기 부양으로 맞춰져 있고 한국과 교역 확대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인도 쪽의 수출 품목들 어떤 게 더 확산이 되는지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1위는 기계, 은수장비 이쪽이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쪽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2위가 철강, 비철금속단이고 3위가 플라스틱, 유기, 화학물, 화학제품 쪽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 필요 없고 이겁니다. 초전도체, 흡성대법.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초전도체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급등을 했고 나머지는 전멸이었습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바이오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슈퍼컨덕터라는 이제 초전도체 테마주가 어제 갑자기 미국에서 형성이 되면서 당일 60% 급등한 바 있습니다. 어제 좀 체크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밤은 이와 무관하다, 초전도체와 상관이 없다라고 입장이 밝혀지면서 20% 급락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초전도체와 연관이 있는지도 같이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 한국이 세계 과학 질서를 바꾸기를 그러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초전도체가 무엇인지는 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도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의 강세가 또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투자뉴스 7에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시세 반응이 있었던 분류가 된 표인데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그러나 단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다는 점, 지금은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잠서였습니다.